여러분 오늘 또 반갑습니다. 오늘 강성률 철학 대비 제 165강은 칸트 7년 동안 고민하다 놓친 결혼이라는 제목인데요. 철학자와 사랑 8번째 시간입니다. 칸트고 고민하는 칸트의 그림입니다. 오늘 강의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칸트의 성생활, 그리고 칸트는 늦게 교수가 됐습니다. 두 여인이 칸트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너무 늦게 청혼하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성과 사랑에 대한 칸트의 생각, 칸트가 결혼하지 않은 까닭, 건강이냐, 철학적 사명인가,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인가. 그리고 말년은 이제 칸트의 결혼에 대해서 묻지 말라라고 하는 이제 결론으로 이어지는데요. 여기는 칸트가 강의를 하는 장면입니다. 칸트의 성생활인데 칸트는 아시다시피 평생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보티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는 칸트의 성생활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1945년 케니스베르크에서 칸트의 성생활을 강의했습니다. 케니스베르크는 칸트의 고향이죠. 칸트의 성생활과 그의 철학과의 상관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보티르는 칸트의 성생활은 이례적이고 일화적이고 예술스러운 주제라기보다는 우리가 칸트 사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왕도이다, 지름길이다, 이런 말을 했죠. 늦깎이 교수와 두 여인. 칸트는 가난했습니다. 시간 강사 시절에는 밥을 굶을 정도로 돈이 없었는데요. 46살에 케니스 베르크 교수가 됐습니다. 늦게 됐죠. 케니스 베르크는 오늘날 러시아의 칼라닌그라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생활 여건이 안정되자 결혼해볼까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칸트의 마음을 사로잡은 두 여인이 있었는데, 한 여자는 청혼하는데 뜸을 들이다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버렸고, 다른 하나의 여자는 칸트보다 먼저 약혼을 요구하는 남자를 따라가 버렸습니다. 너무 늦은 청혼인데요. 한 여성이 칸트에게 청혼을 하자 칸트는 묵묵부답 대답이 없었습니다. 답답했던 여인이 최후 통첩을 하자 칸트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 직후에 도서관에 들어가서 결혼에 대한 책들을 찾아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결혼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350가지고 결혼해야 할 이유는 354가지였다. 그래서 장점이 단점보다 4가지가 더 많아서 결혼해야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당신의 따님과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그 여자의 아버지는 내 딸은 벌써 결혼해서 두 아이의 어머니가 됐다네. 청혼은 벌써 7년 전의 일이 아닌가. 이런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후 평생 독신으로 지낸 칸트가 결혼한 남자보다 독신자가 더 오랫동안 옹기왕성하다고 스스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결혼한 사람들의 험해진 모습은 그들이 걸머진 굴레가 힘들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심통을 부리기도 했습니다. 칸트의 여성관인데요. 칸트는 여자를 매우 존중했습니다. 특히 교양 있는 여자와 사귀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다만 학자 타입의 여성은 질색이었다고 합니다. 가령 여자가 불란서 혁명이나 순수이성 비판에 대해 토론하자고 하면 질색하여 돌아앉았는데, 또 여성 해방이라고 하는 엉터리 사상을 단호히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여성 해방이란 말을 싫어했다는 거죠. 동네 부인들이 음식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 잘 안다고 자랑을 하자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한 자기의 저서에 빗대어서 순수 요리 비판을 쓰면 어떻겠냐고 이렇게 유머를 던졌다고 합니다. 미식가였던 칸트를 한 귀부인이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은 여자를 요리사로밖에 평가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러자 칸트는 음악 선생을 두어서 딸에게 음악을 배우게 하는 것보다 요리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응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악을 들으며 맛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는 것보다 음악 없이 맛있는 걸 먹는 게 훨씬 큰 행복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칸트는 시끄러운 거 싫어했는데 음악도 아주 싫어했습니다. 성과 사랑에 대한 칸트의 생각은 칸트는 모든 기관은 그것이 수행하는 목표에 의해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각 기관은 어, 말하자면 타고난 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성기도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성기는 아마 아이를 생산하는 일을 해야 한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칸트는 결혼을 남녀 성기 합법적인 결합이라 이렇게 비꼬기도 했는데 다만 동시대이자 유부남인 디드로가 이어관에서 매춘부와 성관계를 맺고 쓴 저질스러운 시와는 거리가 멀었다. 디드로라고 하는 이 사람은 프랑스의 백과 전서파를 대표하는 계몽주의 철학자죠. 시 제목은 쌍발급 주점의 접대부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느 날 동전 한 잎에 나는 그녀의 쇼를 벗겼네. 은화 두 냥의 젖덩이를 만졌네. 금화 한 냥에 그녀의 엉덩이를 보았네. 금화 두 냥에 나는 음부를 가졌네. 금화 세 냥, 은화 두 냥, 동전 한 잎에 나는 젖퉁이와 엉덩이와 음부 그리고 매독을 얻었네. 이런 좀 저질스러운 이제 시가 있습니다. 이거 매춘부의 모습이고 이제 매독에 그 걸린 사람의 성기죠. 칸트는 루소가 매우 찬양에 맞지 않았던 손으로 이제 자위하는 거죠. 이걸 칸트는 강력하게 비판했고, 대신에 이제 칸트가 생각한 사랑의 모범은 루소가 쓴 신엘로이즈에 나오는 두 남녀 성직자, 아빌라르와 엘로이즈인데요. 우리가 수주 전에 한번 다뤘었죠. 아벨라르와 엘로이즈, 말하자면 신부와 수녀의 사랑 이야기인데, 물론 두 사람이 아이도 낳습니다만은 아주 순결하고 정신적인 사랑을 나누었던 유명한 커플입니다. 칸트가 독신자였을까요? 이제 결혼하지 않은 그 까닭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자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칸트는 매우 합리적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결혼하지 않으면 인류가 멸망할 거 아니냐. 그래서 독신주의자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렇다면 칸트가 여자를 싫어했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예를 보면은 부모가 아주 다정다감했고 평생 칸트에게 선의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 바로 여자인 어머니였다. 그 때문이지 칸트는 여성을 존경했고 찬미했으며 많은 부인들을 친구로 사귀었습니다. 그리고 칸트는 미혼인 제자들에게 결혼을 권유했고 스스로 중매를 서기도 했습니다. 다만 아내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현모 양처 자격 외에 정열적인 애정보다도 냉철한 이성에 따르며 미모보다 지창금을 생각하라. 돈은 미모나 매력보다 오래가며 생활에 도움을 주고 유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고 해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복한 것이 아내의 덕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 찰 거 아니냐. 지창금, 미모의 여성. 그리고 칸트는 조카들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진정한 사랑하는 여자가 없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칸트의 친구이자 제자인 이 야하만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칸트의 다정다감한 심정을 미뤄보건대 청년 시절에 연애 경험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우정에 대하여 저토록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 연애의 정열을 품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칸트는 나이가 들어서 여자의 자연미에 대해 반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이제 당시 18세기의 이상적인 여인의 모습입니다. 또 칸트는 귀부인들 사이에서도 존경을 받을 만큼 이 기사도 정신에 충실했던 사람이죠.
자, 그렇다면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첫째는 건강의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칸트는 어, 결혼을 앞에도 한번 나왔었죠. 생식기 상호적 사용을 위한 두 사람의 동의라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칸트는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을 억제해야 한다는 일종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책을 할 때도 땀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따라서 애인이나 섹스 문제에 있어서도 생명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체액의 낭비를 막으려 했을지도 모른다. 물론 정액을 낭비한다고 해서 생명에 타격을 주진 않겠죠. 그래서 칸트는 모든 것을 다 품고자 했다. 땀이나 침, 정액 등을 다 발산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또 칸트가 결혼하지 않은 것은 아마 철학적 사명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철학자들에게는 결혼을 금기시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다는 거죠. 가령 고대 플라톤주의자들은 소크라테스의 악처 이야기, 크산티페 유명하죠. 지겹게 들었고, 초기 기독교 철학자들은 결혼의 멍에를 경멸했습니다. 멍에라고 하는 것은 멍에죠, 멍에. 등에 이렇게 씌우는 멍에. 그리고 중세에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아벨라르와 사랑을 나눴던 엘로이즈라고 하는 여성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이 만연을 위해 창조한 남자가 단지 한 여인에게 예속된다는 것은 얼마나 개탄할 일인가 이렇게 역설했다는 겁니다. 두 사람 사랑했지만은 에,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는 못했죠. 또 근대는 그 때문인지 독신자 철학자들이 많습니다. 데카르트, 스피노자, 파스칼, 데카르트죠. 라이프니츠, 홉스, 홈, 볼테르, 쇼펜하우, 니체, 키르케고르, 베르그송, 바슐라르 모두가 독신이었습니다. 어, 이러한 연장선에서 칸트 역시 여자를 사유하는 데, 즉 철학하는 데 방해가 되는 존재라 여겼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의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이게 바슐라르고 여기 이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그 칸트에게 적용을 해보면 칸트의 생각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요? 정욕을 억제할 수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할 것이로되 나는 그런 정도는 아니니 결혼할 필요가 없다. 나는 철학 쪽에 타고난 나의 재능을 잘 발휘하여 그쪽으로 성공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는 여자 대신 철학과 결혼하겠다. 이런 생각이지 않았는가 싶어요. 여기는 서울 서초구 양재천에 생긴 칸트의 길입니다. 자, 그렇다면 칸트가 결혼하지 않은 세 번째 이유로 재정적인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칸트가 75살 때 고백한 바에 따르면은 아내를 필요로 했을 때는 나 자신이 아내를 거느릴 만한 위치에 있지 못했고, 아내를 부양하게 될 때쯤에는 아내가 필요치 않게 됐다. 자크 라칸이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칸트가 결혼하지 않은 데 대해서. 왜냐하면 칸트의 생활은 오늘날의 철학 교수와는 전혀 달랐는데, 당시 교수는 학생들이 낸 수업료로 생활하는 일종의 개인 사업자였다. 이게 이제 수강생들을 모집해서 강의하는 칸트입니다. 칸트는 자기 집 1층에 강의실을 차려놓고 손님을 받았는데 생업에 방해되는 이웃의 소음 때문에 시청에 진정서를 넣기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칸트 2층 집이죠. 노후연금도 퇴직금도 없었던 그는 74세까지 노동으로서의 강의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아마 당시 철학자의 결혼은 그 자체가 쉽지 않았을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칸트의 결혼에 대해서 묻지 말라. 칸트의 결혼 문제는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품는 궁금증인데요. 칸트 자신은 그런 물음을 달과하지 않았고 만년에는 화제가 되는 것 자체를 피했다는 겁니다. 칸트의 제자자 친구인 야하만은 칸트에게 사랑이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은 칸트의 첫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났는지 혹은 그의 체질과 여러 학문에 대한 탐구로 인하여 결혼을
스스로 포기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은 그대로 남겨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성생활은 칸트 사상을 이해하는 왕도가 된다. 한 여자는 너무 뜸을 들이다가 먼 곳으로 이사를 가서 놓쳤고, 또 칸트의 마음에 든 또 다른 여자는 칸트보다 먼저 약혼을 요구한 남자를 선택해 가버렸다. 칸트는 결혼에 대해서 7년간 고민하다가 청혼했지만은 너무 늦었다. 아마 이것은 일종의 꾸며낸 이야기 같습니다. 칸트는 여자를 매우 존중했다는 얘기고, 칸트는 저질서는 성형이나 숨을 경멸했으며, 칸트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 중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선 분명한 것은 칸트가 독신주의자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왜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건강 때문인가? 철학적 사명 때문인가? 어쩌면 아마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컸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고, 칸트는 이제 말년에 들어와서 결혼에 대한 물음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강의에 참고한 문헌은 저의 청소년을 위한 서양 철학사와 철학 스캔들입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강성규 문학TV도 많이 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